1억. 정말 상징적인 시드머니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코로나 패닉셀 이후에 2021년도까지 자산시장이 폭등할 때 유튜브 컨텐츠에서 1억만 모아라. 1억 있으면 월급 안 받아도 된다. 일 안 해도 된다. 이런 컨텐츠가 많이 나왔죠. 맞습니다. 1억이라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고요. 보통 투자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하실 때 1,000만 원 밑으로 하신 분도 있고, 이게 1,000만 원이 국민 시대거든요. 이걸로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1억을 10억 만드시려고 하는 분도 있고, 10억을 100억 만드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보통 1억이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꿈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 1억을 벌기 위해서, 그러면 이때 1억은 굉장히 나중에 가면 상징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시장이다. 부동산, 소형 아파트도 레버리지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갭 투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지금 예전에 이 영상들 보면, 단타치다 깨달았습니다. 코인 폭락이 멈추면은 그때 비트코인 사시고, 비트코인으로 수십억 벌려면 이것만 기억해라. 딴짓 하지 말고 비트코인 사라. 코인으로 부자 될 사람은 결국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제가 1년 동안 계속 떠들었죠, 내용이. 그죠? 근데 돌고 돌아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정답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의 영상들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 얼추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그 시장을 보는 눈이 좋거나 예언가도 아니고, 그리고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 대해서 크게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잘 흘러가고 있고, 내가 봐왔던 시장이 그대로 연출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래, 아주 좋은 시장이 연출되고 있고, 역시 코인 시장 투기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런 세이코인, 급등 뒤에 급락을 만들어냈어요. 누군가는 이 고점에 샀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하락할 때 400원, 500원에 살 수도 있고, 그러다가 300원까지 내려오면서 굉장히 좀 멘탈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하락장에서 더 큰 유혹이 와요. 이런 코인이 급등을 해버린다면, 당연히 눈 돌아가서 들어가고 싶겠죠. 비트코인 조금 팔던가 아니면은 가지고 있던 현금을 참았다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수없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라고 저는 한 수천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유혹에 넘어가실 거고, 여러분들은 흔들릴 겁니다. 왜냐? 이게 비트코인 시장이니까. 예, 똑같이 흘러왔던 겁니다. 이런 이유는 도대체 뭘까? 신규 상장을 왜 이렇게 해주는 거지? 도대체? 그리고 왜 알트코인 조금씩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왜 이러는 거지? 그건 도미넌스의 상승과 함께 또 하락하는 거고, 비트코인이 29,000, 지금 $100인데요. 1% 빠져도 알트코인 좀 하락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미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강한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도미넌스도 움직이면은 고점 나고 횡보 조정할 때 알트코인들 좀 힘들겠죠. 그러다가 또 도미넌스 또 올라가면 비트코인 흡성대법 나오겠죠. 이게 제가 1년 동안 얘기한 내용인데요.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기회가 정말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투자 시장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말 기회가 거의 오는 것 같아요. 이 현상을 보니까 세이코인 신규 상장해가지고 또 이런 거 또 오랫동안 매집하고, 나중에 훗날 또 불장 오면 으쌰으쌰 할 수도 있고, 블러 이런 코인도 신규 상장이고, 그래프 많죠. 신규 상장한 거 수위도 있고, 아비트럼도 있고, 마스크도 있고, 앱투스도 있고, 다 많죠. 이렇게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장을 때려가지고 1년 6개월은 매집한 다음에 30배, 50배 올려야 되기 때문이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오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를 보기 전에 제가 이제 도봉구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예, 28년 살았어요. 그래서 중계동, 하계동, 상계동, 쌍문동, 방학동, 수일이, 미아리 그쪽에서 제가 평생 살았는데요. 이 하계동에 있는 하계호 청구 아파트를 말씀드리면서 이 조금 차트를 봐보세요. 이 차트를 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부동산 차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영원히 올랐죠. 그리고 좀 내려왔죠. 근데 이게 다시 신저가를 만들어서 부동산 대폭락을
보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부동산 우상향할 것이고 부동산의 거의 찬양론자인데요. 그렇다고 지금 이 시기가 뭐 부동산 대폭락이 왔다고 해서 절대 집을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버 쪽에서 코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이 아파트가 2억 4천에 이제 거래가 되면서 2008년도에 5억까지 올라 버렸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3억 9천이 돼버렸네요. 한 방에 1억이 빠진 거죠. 거의 1억 천이. 그러고 나서 다시 4억 천, 4억 2천 대드게 바운스가 좀 나오면서 쭉 횡보하다가 거래를 3억 초중반 후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9억 후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8억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 집을 4억 5천에 사서 갑자기 3억 8천이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집을 그때 팔았을까? 사실상 거래량도 크게 안 들어왔는데 많이 터진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후회는 안 할 거예요, 결국에. 왜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집을 산 사람은 어떤 용기를 가지고 샀을까? 그죠? 아, 이 정도면은 실거주 아니면 투자 목적 다 두 가지 만족할 수 있고 내가 가용 현금과 레버리지를 통해서 괜찮아. 나는 최소 10년은 들고 갈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할 거예요. 그냥 뭐 떨어졌으니까 사야지 부동산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한 3배는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사실 저번 장이 좀 심각하긴 했습니다. 부동산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비트코인을 이거예요. 25,000을 불에 이제 사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25,000달러에 사신 분들이 15,000달러가 왔다고 손절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한 5만 불에 사신 분들이 내려올 때 손절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한 25,000, 2만 불에 산 사람은 15,000달러가 왔을 때 저는 손절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기서 더 사서 평당가를 뭐 20K든 21K에 맞추면서 계속 가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시드머니가 한 25,000달러에서 내가 한 30% 들어갔고, 여기서 한 30% 들어가서 이제 60%를 매수를 작년에 완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현금 40%. 이분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매수를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판단을 내린다면,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자라면 보통의 내가 산 가격 위에선 잘 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돌파 매매할 때도 샀을 수도 있고, 한 번 더 내리 꼽았을 때 그때 시드에 한 10%에서 15% 정도 매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비트코인이 수렴 횡보 하락 조정인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살 사람 팔 사람이 많이 없다. 이렇게 빠져도 거래량도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냐. 즉 25,000에 산 사람이든 15,000에 산 사람이든 20K에 샀든 25K, 28K, 30K에 샀든 다 잔파도 안에서 저는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코인은 이게 좀 잔파도라고 하기엔 조정이 세지만 큰 상승을 앞두기 전에 막바지에 큰 움직임이 나오죠. 그게 위아래든. 근데 보통 이렇게 조금 위아래로 이렇게 큰 변동폭을 보여줬던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계속 여기서 주봉상 계속 이 잔파도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도 계속 오랜 시간, 이게 약 6, 7개월 정도 계속 이렇게 지루한 장세였죠.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잔파도가 있어야 큰 파도를 만났죠. 여기서도 오랜 시간. 결국 이 파도가 몰려올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파도가 언제 오는지. 근데 그 파도는 굉장히 엄청 빠른 속도로 오고 빠른 상승을 만들어줬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오랜 시간 횡보하면서 기다림을 줄 때 여기서 적극적으로 막 들이대면서 사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이거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시드를 좀 일부 정리하고 무서우니까 나중에 좀 사볼까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견디기가. 그죠? 변동성이 좀 나오면 괜찮은데, 한 플러스 5% 되는데 이게 한 플러스 2% 되거나 한 마이너스 0.5, 한 5 정도 됐어. 이러면은 정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설프다. 이거 그냥 한 마이너스 10% 뺄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구간이에요. 지금이 제가 봤을 때. 이러니까 사실 거래량이 없고 적극적인 매수를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장대에 딱 띄울 때 거기서 이제 또 방황하면서 막 사서 또 물리고 막 거기서 좀 더 하락하면은
야, 다시는 모두 고점에 잡았네 하고 또 조롱하고 똑같이 시장은 그렇게 흘러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냐? 무엇을 말해서 너를 설득하고 싶어? 대상승장의 미래에 대해서 저는 오늘 생중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대상승장이라고 보면 이제 이게 대상승장이죠. 예. 야, 멋진 아주. 이 상승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상승이었네요. 지금 보니까. 이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상승했던 구간이고, 여기도 뭐 더블탑이 아니었으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어쨌든 차트는 변형이 되었네요. 자, 대상승장의 미래에 대해서 행복회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누가? 기다림의 1%인 사람들. 너무 힘들다. 저번 주에 너무 빨리 샀나? 30K에 샀는데, 짜증나네. 29,000불이네. 1K 내려갔는데, 걱정을 한다? 현금화하십시오. 15,000달러. 그때 미친 듯이 샀어야 됐는데, 너무 조금 사가지고 아쉽다.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많이 사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 제가 봤을 때 큰 부자는 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심플한데요. 저는 제 입장에서만 말씀드릴게요. 22년도에 매수가 많이 완료된 사람들은 지금 전혀 급하게 다가갈 필요가 없겠다. 전혀 흔들릴 필요도 없고. 그러면 큰 변동성을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 큰 변동성을. 그게 위든 아래든. 어차피 방향성이 나오고 확실한 구간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내가 현금이 지금 100인데 아무것도 못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 리딩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금 100%인데 비트코인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구간 저는 일부 사는입니다. 뭐 사요. 그게 근데 제 성격상 원래 한 30%씩 사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멘탈적으로 감당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사고요.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시장을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시드를 공격적으로 매수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6개월 뒤면 도대체 언제니? 여기서 9월, 10월, 11월, 12월, 내년 1월이겠죠. 그때부터 공격적 투자를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계획을 갖고 2022년도에 갔습니다. 예. 그래서 저점을 모르지만 계속 내 현금을 시드를 맞춰가면서 이 정도에 조금 사고 요 정도에 사고 이때가 왔을 때 조금 더 담고 이거를 2022년도에 했고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 이 비트코인을 지금부터 모아간다면 이제부터 6개월 시간 텀을 보셔야 된다. 그렇다면 1월이 됐는데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상승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봤는데 한 32K에서 예를 들어서 한 25,000엔 32K? 30K 초반이야? 이럴 수가 있어요. 내년 한 6개월 뒤에. 그러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 15,000달러부터 못 사가지고 여기 8개월 동안 이거 바라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못 샀잖아요. 지금까지 못 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이미 8개월을 지켜본 거예요. 그죠? 8개월을 지켜보고 한 번도 못 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좀 스마트한 사람이라면 개인적으로 8개월 정도 지켜봤다면 이제는 사볼 만한 구간이거든요. 그죠? 이제는 이 하락을 보고 여기까지 올라온 과정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나는 샀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오늘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이 알아서 왔다면 여기서 일단은 사보고 6개월 뒤에 이 가격이 저점이었고 한 이쯤에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왜 이걸 생각하냐고. 어떡하지? 6개월 뒤에 여기서 샀는데 갑자기 하락하면 어떡하지? 이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사는 구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거 나왔다. 그럼 여기서 사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매수가 완료가 돼야지 그때부터 대상승장의 미래,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추세라는 게 봐요. 이렇게 가죠. 계속. 근데 이걸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걸 만날 텐데 여기서 좀 팔 걸, 여기서 좀 살 걸, 여기서 좀 더 살 걸, 여기서 팔 걸, 여기서 좀 더 살 걸. 사자마자 떨어졌네. 짜증나네. 더 좀 사자. 근데 못 샀어. 올라가 버렸네. 좀 팔 걸. 내려왔네. 사야지. 근데 못 샀어. 근데 결국 이거 지나고 이거 나오면은 언제 사? 언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시장이 항상. 여지껏 그래 왔고. 제가 조금 이야기를 어렵게 했을 수도 있고요. 조금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겁니다. 또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좀 어떻게 했는지 까먹었는데, 여기 구간을 그냥 여러분들 잔파도라고 생각하십시오. 예. 15,000달러 기준을 잡으면 이거는 거의 인생 땡큐 구간이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5,000에서 24,000이고요. 제가 보는 이 잔파도 구간은 빠져도 깊게 빼는 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서 좀 오르면 팔 생각하지 말고, 여기 좀 내려왔다고 해서 또 손절할 생각하지 말고, 이 잔파도를 즐기세요. 앞으로 계속 잔파도를 즐기시라고. 계속 좀 하락하면 어때? 올라가? 그걸 갖다 팔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잔파도 즐기라고요. 잔파도 이거 즐기자고, 우리 함께. 우리 대추세를 만나자는 거예요. 제 말은 결국 대추세가 없이는 이 시장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왜 1억을 벌어야 되냐? 왜 1억을 번 것이냐? 500만 원,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 잔파도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승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알트코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눈앞에. 여러분들 지금 세이코인 김프 껴가지고 한 방에 오늘 얼마 올렸어요? 237% 올렸네? 불장은요, 237%가 오르고 그 다음날 30% 조정을 준 다음에 500%로 올리는 장이에요. 그리고 장이 마무리가 되겠죠. 빠르게. 이거는 놀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야 200%? 하루에? 놀랬을 수도 있겠죠. 처음 보는 현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장 많이 봤기 때문에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200% 오르고 300% 오르고 400% 오르는 장을 여러분들이 시장 막바지에 만날 거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이 10배 봤자 1억인데 비트코인 시장에서 여러분들 10배 목표 갖고 계시죠? 10배 정도는 그래도. 한 2-3배는 아니잖아. 한 10배 정도는 우리 마음속에 그 꿈은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더 먹고 싶고, 난 이 정도로 만족 못하겠어. 이런 게 있잖아요. 억울해서라도. 솔직히 말해서. 에코프로 막 30-40배 올랐는데. 그러면 1억이란 상징적인 이 시드머니를 만드시고 나서부터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투자 시장에 대해서 이해도가 생기면서 점점 자산을 여기서 크게 불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억에서 10억 가는 이 길이 엄청난 시간인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거 다 이야기 많이 해서 아실 거예요. 1억으로 10억 가는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10억에서 100억 가는 건 되게 빠르더라.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돈이 스노우볼 효과라고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계속 뭐라고 하지? 그거를 이 눈덩어리 좀 커진다 이런 거, 복리 효과.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행동 못 하잖아요. 근데 이 복리 효과를 만들려면요, 시간이 1년에서 2년이 아니에요. 최소 10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5년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10년 투자 플랜도 있고 5년 투자 플랜도 있고 이런데, 5년 10년 투자 플랜 만들기 전에 오늘부터 잘 하자고요. 이거 만들기 전에 당장 오늘부터 잘 만들어서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마인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지금 어느 시장에 있습니까? 투기판에 있고 최고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시장에 지금 시장 참여하고 계시죠? 안정적인 투자처 아니잖아요. 이거 안정적으로 투자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어떠한 악재를 갖고 와서라도 순식간에 그냥 50%씩 밀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할 수 있어요. 그거 딱 한번 당하고 나면 눈이 번쩍 띄어지면서 정신 바짝 차리게 돼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50% 빼면요,
솔직히 등에 식은땀 나면서 망각을 해요, 다시. 아, 이거 진짜 끝날 수도 있겠다. 정말이에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락이 나올 때는 내가 장기 투자이면서도 시장에서 오래 버텨왔을 지연전 그 짧은 찰나의 하루도 내 감정이 이 시장에서 그냥 코린이로 변하는 겁니다. 그 하루의 하락을 보더라도.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또 그럴 것 같고. 하지만 그때 다시 정신을 또 차리겠죠.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버텨내겠죠. 이악 물고 절대 안 팔고 내 평단가까지 와도 다시 내가 내 평단가까지 쭉 수익이 막 30에서 40%였는데 갑자기 0% 되고, 근데 순식간에 3, 40% 밀면 일주일 뒤에 한 다시 15%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빠르게 밀면 급으로 올리는 게, 이게 바운딩이 거의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이거는 이렇게 바운딩 중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뭐 주봉이지만 60% 빼고 한 달도 안 걸렸어요. 회복을 하는데. 다시. 한 달 정도 만에 다 말아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못 잡는 거예요. 그 파도를 못 잡는 거예요. 이 급각을 절대 잡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 눈독 들이지 말고요. 예. 여러분들. 제 오늘 영상은, 제 영상을 좀 길게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내용이지만 계속 이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세이코인 다시 뭐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해서 또 들어가려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시작을 보면서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매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생의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비트코인 뭐 5만 달러, 6만 달러 아니니까. 아시겠죠? 어쨌든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은 제가 다 한 것 같고, 내일 또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